인간은 스스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방법으로만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빅 애시드와 L-아스코빅 애시드로도 알려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에서 쉽게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부분은 자주 없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세포의 재생과 뇌의 뉴로트랜스미터와 같은 엔자임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비타민C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얼마 정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얼마나 복용하면 과다 복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비타민C의 건강기능식품에서의 허용량은 사실 각 국마다 다르며 인도의 경우 하루 40mg, WHO의 경우 하루 45mg, 유럽에서는 하루 80mg, 캐나다의 경우 하루 90mg, 일본에서는 하루 100mg 등 상이한 허용량 기준을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경우 섭취 후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타민C가 철분의 과도한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 과다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인간의 경우 비타민C를 과도하게 섭취해도 철분의 흡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분에 있어서는 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철분에 있어서만 그렇죠. 비타민C의 과복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편이지만 저는 속쓰림과 위장장애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권장하는 비타민C의 최대 허용치가 하루 2000mg인데요. 하루에 1000mg의 비타민C제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2알까지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C가 또 부족한 경우에는 궤열병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여러 종류의 김치를 섭취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타민C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상 결과 나이대가 많은 그룹에서 나이대가 적은 그룹보다 더 적은 양의 토코페롤과 비타민C 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부 구조상 바깥보다는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발견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역시 바르는 것보다는 비타민C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루에 5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최적의 비타민C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몸이 아프지 않다면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시기보다는 하루에 500mg 정도의 비타민을 섭취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르는 비타민C의 경우 pH가 4.5 이하일 때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pH가 4.5를 넘어가면 산을 잃기 때문에 비타민C의 기능은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타민C는 pH 3.5 이하에서 가장 피부에 잘 흡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H가 낮은, 그러니까 산성 제품이죠. 산성 화장품을 바르는 일은 피부에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pH가 이렇게 낮은 화장품을 찾는 일은, 시중에서 찾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너뷰티를 위해서, 우리 피부를 위해서 하루에 5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타민C는 콜라겐 재생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섭취가 힘드셔도 비타민C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